김영삼 김철신의 나홀로 원장실의 8탄입니다. 저희가 1탄부터 7탄까지 지금 팟빵 그다음에 뭐 어디 저기 저 유튜브 뭐 각종 조회수를 총 합쳤을 때 1만 회를 조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회 조회 돌파 기념으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돌파 기념으로 모신 거예요? 돌파 기념으로 모십니다. 돌파할 줄 알고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욱 선생님. 와.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의정부 김욱치과 의원 원장 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욱 원장님은 따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자기 소개를 위해서 이력서를 석 장이나 보냈어요. A4용지로. 그리고 지금 또 메모지를 또 잔뜩 가져왔고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이거는 따로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나가고 네네. 나중에 소개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남자들 목소리만 좀 짜증나니까 우리 건치신문의 윤은미 기자를 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은미 기자입니다. 네. 그때 우리 저기 여기자 특집에 출연해가지고 네. 말을 내내 안 하고 있다가 끝나면서 이제 입 말투였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 가고. 게스트 처음 초청했는데 분위기 다 깨고 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본인이 그때 다음에 한 번 더 있으면 이제 말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달라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어떤 방송이든지 쉽게 고정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철수, 김영삼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고정을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네. 저 방송이 세계만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잘려봐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8탄을 녹음을 이제 앞두고 오늘은 제 말을 좀 줄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왜냐면 사실은 제가 말을 많이 했던 이유가 저 아니면 이게 웃기질 않으니까 너무 삭막하고 그럼 좀 어쩐다고 웃기려고 얘기를 하면 우리 편집하시는 문 원장님께서 제가 말한 거 아닌 건 재미없으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처음만 말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7탄까지 나가는 거 보고 그런 걱정이 기우였구나 생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욱 원장님 옆에서 계속 뭘 메모하고 계세요. 지금. 네.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옛날에 뭐 데모하다 구속된 사람 숫자 얘기하는데 두 분이 약간 언쟁이 있으셨어요. 3,000명이다, 2,500명이다, 뭐 구속이냐, 기소냐. 아니 이거는 이거 뭐 짚고 넘어가야지. 김욱 원장님이 이력서를 석 장을 보내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검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숫자가 맞는지 또 김욱 원장님 캐릭터가 또 이제 좀 투사형이고 막 지르는 캐릭터라 그걸 이제 검증을 근데 철저하게 우리 김욱 하려고. 원장님께서도 우리 김철수 원장님 캐릭터를 이해하셔야 돼요. 따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컨셉상. 예. 우선 뭐 우리 윤은미 기자,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이슈 한번 다뤄보죠. 뭐 첫 번째 이슈 뭐예요? 이거는 뭐 2주의 이슈는 아니고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문제인데요. 소아치과 명칭 개정 문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문제 핵심은 전문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전문의 제도랑. 그래서 뭐 명칭을 개정하고 난 후에 뭐 이렇게 전문의를 표방하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된다면 이제 그 진료 영역이 아예 딱 픽스가 고정이 돼버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진료 영역에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특히 관계가 있는 뭐 교정과나 이쪽은 이제 소아치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소아청소년과로 할 경우에 영역이 확대되고 그러면 겹치는 교정과하고 갈등이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한 7, 8년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소아치과는 그대로 소아치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으신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찬성.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거 찬성. 이러면 누구든지 좋은 걸 바꾸고 싶으면 다 바꿔라. 저는 이런 주의. 예.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생각이 이게 그 진료 영역 구분하고 명확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어차피 과를 표방하는 거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진료 영역 구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특별한 뭐 분과학회나 이런 쪽에서 이제 명칭을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이제 쓰고 싶은 명칭을 쓴다는 게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현상 원장님처럼 이렇게 자기 학회를 대변하는 적당한 이름이 있으면 쓰는 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영역에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진료 영역이라든지 이런 구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우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시죠? 김옥쌤, 구강내과는 반대하지 않으시죠? 구강내과는 애들하고 TMD 15세든 뭐 20세든 턱관절 아파서 올 리는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보존과하고 네. 보존과 만 12세 네, 네. 뭐 이상 또 뭐 15세에서 보존과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통적으로 교정과하고 또 이렇게 좀 네,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정과하고 보정과에서 뭐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실은 이게 또 남들 눈에는 또 밥그릇 싸움으로 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밥그릇 싸움을 자기 밥그릇이라는 건 자기 직업에서 활동을 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그 봉사하는 게 아니라면 자기가 떳떳하게 활동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올바르게 진행이 돼야죠. 밥그릇 싸움이든 뭐든 합리적으로 잘. 그때도 내과, 소아과가 이런 명칭 변경할 때도 내과하고 많이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건? 그때는 이제 저희 되긴 했는데 지금 그걸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소아치과에서도 이제 메디컬 쪽에서 바꾼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국한이 된다는 거죠. 메디컬 쪽에서는 소아청소년 치과로 바뀌면서 우리는 마치 청소년은 보면 안 되고 지극히 영유아 쪽에 그 가까운 소아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작용이 생겨버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측에서는 우리한테는 77조 사망이 있으니까요. 이제 만약에 지금 계속 대립이 되는 부분은 그 전문의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메디컬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서로 양쪽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명칭 개정 자체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명분상으로 이제 취업 이사회에서 거부할 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영문 명칭이나 이런 것들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소아치과가 이제 좀 다 받아들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고 지금 다 그걸 준비를 완료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선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명칭 개정하는 게 소아치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될 테니까 크게 명분상으로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치의학회에서 25개 분과학회 다 결의된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걸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이제 또 치의학회 건의에도 좀 문제가 생기죠. 더 이상 거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럼 뭐 다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게 특정과, 보존과나 교정과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소아치과와 개원과 간의 대립? 약간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뭔가 합의점을 찾는 게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 후에도 분쟁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죠. 요거는 좀 지켜보다가 어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파라벤. 네. 저는 파라벤 치아 그 경과는 다 알죠. 야, 알죠. 예방차 박사잖아. 예, 예방차 박사죠. 네. 석수 아니었어요? 왜 이래? 근데 박사지. 내가 예방차 박사인데 이 파라벤 치약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김영삼 원장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안 들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 파라벤 치약 문제가 어쨌든 정말 치약 문제잖아요. 그럼 정말로 우리나라 치약을 제일 많이 연구한데 예방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방치약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라벤 치약의 논쟁을 쭉 진행된 게 국감장에서 식약처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 정리도 독성학회가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직각에 왜 독성학회에서 싹 논란을 정리해버렸어.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독성학회 쪽은 파라벤 성분이 우리 치약에 들어가는 파라벤 성분은 이렇게 인체에 그게 뭐 독극 물질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좀 과장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 토론회 자체가 이 한쪽 의견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박응덕 교수님이
패널로 들어갔으면 하셨던 걸로 저는 아까 통화하면서 근데 배제됐어요. 근데 안 끼워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박영덕 교수님 캐릭터 이제 꿋꿋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다가 끝나고 이제 청중석 질의응답 할 때 거의 패널 못지않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예방치과 전공했으니까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이제 박영덕 교수님도 그러니까 아까 무슨 교수들과의 어떤 그들과의 세력 다툼이라기보다는 박영덕 교수님이 주축으로 한 연구가 이제 그쪽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연구를 자기가 한 연구를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로 측면을 바라보지 그걸 뭐 단순히 이거 어떤 무슨 뭐 다른 뭐 세력이 있다든가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논란을 쭉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거는 이게 치과계에서 실제로 예방치약이나 이런 쪽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일상생활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 있는 거는 사실 불소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치약 하나뿐이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논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과계가 주도적이지 못했다. 취업에서만 논평 같은 거 나온다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강보건학회 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 그쪽에서 그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취업에 이렇게 전달은 한 건 아니고 취업에서 먼저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공식 입장을 밝힌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에서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기둥을 세워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미 치과계 내에서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잖아요. 누가 봤을 때도 이미 일간지 인터뷰가 다 한쪽이 다 나간 상태였고.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반대편에서 또 일간지 인터뷰를 한다던가 만약에 취업에서 반대편 의견은 공식적인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고 내세웠을 때는 치과계가 의견이 두 개인 거잖아요. 이미 일치가 안 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사실 논란이 된 기간은 뭐 1, 2주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그 합의점을 찾지도 못했고 오히려 더 그 치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취업에 주도적이지 못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예,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다 전문 체의제고 뭐고 뭐 모든 게 대부분이 그냥 우리 일반 회원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뭐 활동을 하시다 모든 게 기결을. 그냥 뭐 지금처럼 동아리 활동하듯이 그냥 열심히 모여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나는 그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식약처를 보면 식약처는 참 그 해명보다 지능형 안티 같은 그런 느낌? 해서 계속 논란을 국민들한테 계속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관심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 같은 뭐가 이게 지능형 안티 같아.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하는 거지. 주로 언론들이 이렇게 이슈 한 번씩 내오는 게 보면 저희 이모가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이모가 갑자기 뭐 어디 생선에 뭐 들어갔다 그러면 갑자기 그 생선을 있는 것도 갖다 버려버리고 그 뉴스에 민감한 우리 이모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파라벤 갑자기 이 안 닦고 또 왕소금 쓰실지 걱정되네 지금. 그게 나왔어요. 어제 포럼에서 소비자단체 결국 또 왕소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분 나왔는데 정말 진지하게 박영덕 교수님한테 그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치약으로 닦는 게 좋겠냐 아니면 소금으로 닦는 게 좋겠냐고 정말 진지하게 패널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왕소금 닦으면 또 소금에 또 뭐 중국산 소금에 또 중국산 검출돼서 또 막 나오고. 이건 소금 자본의 음모? 근데 저는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치약이 이렇게 됐을 때 뭐 치약에 대한 사람들이 반감이 생기고 솔직히 이런 건 하나도 걱정 안 되고 제 관심 바뀌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 여론이 항상 이런 거에 되게 우리나라는 민감한 편이니까 그러면 이제 치약의 그런 고급화 완전 유기농 치약의 시장 점유율이 막 높아지고 하면서 치약의 제품 단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치약회사의 로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얘기 있어요. 원래 위험성 그거 할 때 옛날에 그 뭐지 커피 믹스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 경쟁 회사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그런 마케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도 과거에 뭐 사례를 보면 우리 과거에 이제 우지 파동 있지 않았습니까? 삼양라면. 삼양라면에 한 방에 갔잖아요. 삼양라면. 훅갔지. 그게 아니 농심 아니었어? 농심. 삼양라면에 우지가 들어서 우지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팜유를 사용하는 더 저가의 팜유를 사용하는 상대 회사의 어떤 로비의 희생양이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제2의 우지 파동 같이 결론이 났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참. 건도 그런 이면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국감 자료를 준비해서 찌르고, 근데 또 그 뒤에 다른 소문이 바로 따라온 게 반대편 아주 큰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 구강용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큰 회사, 더 큰 회사가 여기가 2인자면 여기가 1인자, 새로 치고 올라온 1인자의 회사가 올해까지만 파라벤을 치약에 함유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안 쓰기로 약속을 했다. 라는 얘기가 사실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뒷면에 그 업체들 간의 그런 경쟁이 다 있는 거죠, 이면.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소개부터 하죠, 소개. 네네. 소개를 하는데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게 이력서를 석장을 보냈어요. 네. 이력서 2014년 10월 13일. 이름 김욱. 48. 나이만큼 보이죠? 그 보시고 여기에 이제 학력을 경희국민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구 근처에 계속 사셨나요? 예,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걸 보냈어요. 경희초등학교 한 학년 4개반 240명. 총 1440명 전체의 치아 모형이 경희치전원 교정과에 보관 중입니다. 왜 보냈어요? 아, 제가 초등학교, 과거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월 달마다 신체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5 짝을 지어서 경희의료원 또 2층에 교정과에 가서 인플레이션 예, 이제 교정 자료를 다 체득을 하죠. 사진 찍고 그래서 제 모형이 아직 있는 걸로 아직 버리지 않았으면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씀하시면서 누군가 깨버릴 수도 있는데. 버렸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82년에 청량기계공고가 태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가 공립청량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가 있었죠. 체력장 20점. 그 다음에 연합고사. 연합고사죠. 80점에서 200점 만점인데, 이게 제가 쓸까 말까 그랬는데, 그 밑에 안 써도, 여기 안 써도, 그 밑에 어디서 나와 봤는데. 있는데요. 안 써도. 아니 근데 그거 어차피 200점 만점은 대부분 다 200점 맞지 않나요? 당신 못 맞았으니까 199점을 맞았다고 썼어. 그죠? 예, 근데 이제 199점. 저희 우리 또 교장 선생님께서 또 신설학교에서 유수한 학생을 또 유치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학생 선발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저 말고도 199점 받고 입학한 학생들이 10여 명이 되더라고요. 10명이었.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199점을 맞았대요, 본인이. 그게 이제 본인 포함해서 10명 정도 됐다 하는 거를 이력서에 썼어. 왜? 김홍상 원장도 연합고사 갔을 텐데 몇 점 맞았어요? 저는 그냥 중학교 1등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1등으로 시골에서 그걸로. 어디 정읍 어디 정- 그렇죠? 정읍 저 뭐 소성중학교라고. 남면분교 뭐 이런 데요? 아닌데 정원이 100명이 안 돼가지고 정원이 100명이 안 돼서 정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중에 1등이었어요? 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연합고사 몇 점이었어요? 연합고사 몇 점?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 어쨌든 날 텐데? 1등했어요. 기억 날 텐데. 그닥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시골에서 1등. 근데 2등하고 차이 많이 나는 1등이었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우사인 볼트였다고. 2등하고 차이 많이 나는 1등. 그렇죠. 시골 중학교에서 우사인 볼트였단 말이에요. 나 말고 그 뒤로 애들이 쪼르륵 있었지. 나 혼자 그냥 뛰는 거예요. 어차피 나의 페이스는 그 친구들의 페이스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초대 학생회장 졸업 후에는 초대 동창회장. 아니죠. 1회니까. 동창회장 1회셨구나. 1회니까. 그럼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 이름은 청량고등학교. 그렇죠. 청량고등학교 1회 학생회장이고 동창회장이고 경력이 이제, 화려하네요. 네, 조금 아랫줄에 이제 그다음부터 시련이 서울치대를 입학을 하십니다. 거기에 8학번으로 입학을 했다고 하면서 동기 120명 중에 40명이 여자라고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보다 더 많이 입학한 학번도 있었거든요. 84학번, 83학번, 150명, 거의 180명, 200명 가까이 입학한 학번도 있었는데 저희 때만큼 거의 그 3분의 1이 우리 여자 굉장히 동기인 많아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2대1. 비율로 최대 3분의 1 정도 2대1. 예, 그렇죠. 2대1. 그래서 2대1을 지금 극복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CC는 아니시죠? 아니죠, 저는. CC는 아닙니다.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예과에 입학을 했더니 어쨌든 아주 화목한 환경 하에서 공부를. 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기묵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이거 의외였거든요. 전에 이제 술 먹다가 한번 선생님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 다음 줄이 이거예요. 1986년. 예과 회장이었어요. 예과 회장. 예과 과회장을 맡았습니다. 예과 회장 임기 중에 10월 28일 건대 사태로 구속 기소됐어요. 건대 사태. 김영삼 원장은 모르죠, 건대 사태. 저는 모르죠. 이게 12.8 건대 건대를 항쟁이라고 몰라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건대 사태로 구속 기소돼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11일 만에 영등포 구치소를 거쳐서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함, 그리고 6.29 선언으로 사면 복권돼. 야, 6.29 선언을 알아요. 왜냐면 그 제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무기 정학됐다가 87년에 본과 진입 후에 1년 휴학한 다음에 93년에 천신만고 끝에 본과를 졸업함. 이게 직접 쓴 표현이에요. 직접 쓴. 야, 그럼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하신 거예요? 아니죠. 군대 안 갔지. 안 갔죠, 군대. 창동 국군병원에서 장교로 신검을 받았는데 군대를 못 갔습니다. 못 갔죠. 이게 이렇게 되면 못 가요. 못 집행유예 가서 3년이면 못 가요. 그것도 뭐 요즘 시쳇말로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 해가지고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동기들보다는 좀 빨리 이제 진출하게 돼서 제가 또 국악내과를 또 수련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직접 쓰셨어요. 전두환 정권의 호언에 맞서서 민주적 개헌을 요구한 5천여 대학생들의 집회를 강경 진압해 3,000명이 구속되고 이 중 1,000명을 기소한 사건. 근데 제가 또 이걸 확인을 했죠. 했더니 3,000명이 구속된 게 아니라 1,290명이 구속됐어요. 약간 과장을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논쟁에서 2,500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2,500 공식 집계에 의하면 2,500명이 이제 집회를 했고 집회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도 집계하면은 좀 달라요. 저희는 뭐 한 5,000명이 집결 했다 뭐 이랬는데 이게 원래 이제 아니 경찰 추산을 믿을 수 있나요? 경찰 추산을 믿을 수 있나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전국적 연합체를 만들고 하려고. 어버이연합은 경찰 그렇죠. 추산 막 500명 막 1,000명 이렇게 하고. 아유, 그분들은 일당 100이니까. 애학토련이라고 애국학생 토련연합이라고 그거를 결성하고서 해산을 하려는데 굳이 해산을 못하게 경찰이 막은 거야. 그리고 이제 구석에 몰아넣어놓고 굳이 학생들이 끝까지 데모한다고 그런 거지. 그래놓고 잡아갔어.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당시까지 이 단일 사건으로 구속자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뭐 단순한 마음으로 호언에 맞서서 이제 민주적으로 개헌해라. 이걸 주장을 했는데 거기 모였는데 그냥 완전 집회할 때까지는 완전 오픈해 놓고 있다가 집회 딱 끝나니까 원천 봉쇄해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전원 연행할 목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긴급 피난 성격으로 저는 이제 불가피하게 도서관으로 대피한 건데 평소 안 가던 곳으로 저녁 6시에 저녁 6시에 그 텔레비를 틀어보니까 불법 점거를 의도적으로 했고 여기 앞에 무시무시한 또 작고가 붙더라고요. 건국대 공산혁명 분자 불법 점거 사건이 돼가지고 갑자기 자경용공 학생 자경용공으로 갑자기 살벌하게 뭐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속된 말로 경찰들 그거 사건 하나 엮으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요 당시 집회 특징이 이거예요. 집회를 하잖아? 그럼 할 땐 놔둬. 해산한다 그러면 굳이 막아. 그래가지고 가둬놓고 학생들이 극렬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2박 3일간 갇혀 있다가 전원 연행 당했죠. 이게 근데 학생 운동을 하던 후배들한테는 전설처럼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옥상에서 이게 현장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얘기가 각삭되잖아. 옥상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어디선가 초코파이 하나가 나온 거야. 근데 초코파이를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입만 먹고 드세요 한 거야. 근데 1,290명이 다 먹었는데 남은 거야. 저 성격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뭐 그런 전설이 나왔잖아요. 5초 뭐 이런 거. 도서관에 무슨 음료수 자판기라든지 컵라면 자판기를 이제 동전을 집어넣어서 그걸 뽑아서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근데 추웠을 텐데 10월 28일. 일반 시민들이 주변의 시민들이 이렇게 라면이나 빵 같은 거를 사서 막 던져주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간에 93년에 천신만고 85년에 들어가서 93년이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치고는. 그래서 세장 중에 아직 한 천신만고 끝에 본과를 졸업하고 시계 보지 마세요. 아직 자기소개하고 있으니까. 93년에서 96년까지 서울지대 국악내과를 수련하고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과를 전공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요새는 교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또
2001년에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96년에 의정부에서 개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의정부 치과의사의 네, 이제 회장을 맡고 회장이죠. 있습니다. 올해부터. 네, 네. 올해 2월. 그러니까 개원 19년 차 되셔서 회장을 하신 97년 말에 IMF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해서 치과계의 마지막 호황기를 짧게나마 경험을 했대요. 그때 호황기였어요, 진짜? 예, 96년도 3월 2일 날 개업을 했는데 토요일입니다. 그날 간판을 아침에 달았어요. 클리닉 빌딩이긴 한데 간판을 아침에 달았더니 아침에 그 간판을 보고 환자가 한 20명 가까이 정말요? 왔어요. 우와, 아침에 우와. 단 간판을 보고. 하여튼 이때가 호황기라는 거는 이제 그 치과 의원 숫자도 많지 않고 의정부가 지금 한 130여 개 되는데 그때 한 40번째로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3분의 1 이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다들 잘 됐어요. 다들 잘 됐고 저가 있는 건물이 그 의정부 시장길인데 거의 건물마다 치과가 있어요. 오시면 다들 놀랍니다. 다 그냥 턱이 빠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치과가 많나. 살면서 이렇게 치과 많아. 거기 한 시장길에 치과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치과 골목이네, 치과. 치과 골목에. 근데 그래도 그렇게 잘 됐으니까 하여튼 근데 진짜로 이 90년대가 우리 학교 다닐 때 90년대도 막 죽겠다 했지만 이제 90년대 의료보험이 완성되고 나서 전국 의료보험 확대가 되고 나서 이 전성기였다고는 해요. 이때가. 이제 무슨 이제 보철 금관 수가가 뭐 20만 원대로 상당히 낮았지만 일반 그런 그 보철 환자들 뭐 의치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 진료 하긴 했지만 전공 진료 못지않게 거의 뭐 일반 진료를 뭐 많이 했죠. 크라운 당시 얼마? 96년에 크라운 얼마? 그거 한 20만 원대였어요. 25만 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3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1.5배 지금 정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재 지금 A타입 골드 크라운 제가 한 4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물가 대비 생각하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보철비. 금값만 많이 올랐. 그렇죠. 금값만 많이 오르다 그랬는데 오히려 보험 수가는 꾸준히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되는 반면에 비급여 이런 보철 무슨 이런 수가들은 과도한 치과 의사 배출로 인한 경쟁 때문에 경쟁적으로 오히려 하락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요. 96년 요때 기업해서 크라운을 해서 돈 벌지 말고 크라운 한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쯤 돈을 더 벌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리고 2001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부분의 개원이가 임플란트 공부에 전력할 때 정반대로 교정에 관심을 갖고 장기 교정 세미나를 통해 교정계에 입문함. 그때 당시에 이제 서서히 학문적으로 임플란트 열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쪽 부분에 많은 개원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임플란트 세미나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조금 이게 또 여담인데 줄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브레네마크 스무스 서피스 임플란트와 ITI 럽 서피스 임플란트가 초창기에 이제 구별이 됐었는데 저는 이것도 막 쪽으로 임플란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말로가 좀 비참하게 됐습니다. 농담으로 하여튼 ITI 쪽 공부하신 분들이 대박 치신 분이 많아요. 우리 의정부에도 한성기 선배님 이런 분들 국가학과 나오셔가지고 일찌감치 줄 잘못. 제가 지금 이게 특정 회사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브레네마크 연수회를 딱 들었는데 외국인들은 악골도 크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 10mm 심기도 힘든데 거기는 기본이 13mm야. 근데 스무스 서피스야. 심어놓으면 1년 내에 그냥 스레드가 3개가 자동으로 내려가. 그럼 그거를 그 타이타늄 큐에서 긋고 있어. 아니, 미래의 치의학이 임플란트라는데, 개뿔, 이게 미래가 어두워. 이걸, 우리 후배랑 같이 들었는데, 이게 미래가 임플란트가 미래의 치의학이 아니다. 나는 이게 알면서는 안 된다. 지나간 유행을 뿌리자. 우리는 빨리 이산이 아니고 저산으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교정사들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때 이제 마침 혜성같이 우리 또 일본에서 동북치대에서 5년간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백운본 원장님이 이분은 또 우리 82학번 선배신데 제가 8학번인데 구강외과를 하시다가 또 교정으로 또 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이렇게
본분들이 좀 역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교정연구회를 조직해서 액티브하게 교정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구강내과, 이제 악관절, 턱관절이 또 교정 교합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임플란트 그 스무스 서피스 13mm 쓰레기 세게 내려가고 휴렛으로 빡빡 긋고 있으면 아주 속쓰리고 임프레션 뜨기 힘들고 뭐 정말 미래 치의학 임플란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도 임플란트가 치과의 미래가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뭐 아니라기보다 어떤 발전적인 보철 옵션의 하나지만 그렇게 이제 장밋빛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역시 그 불법 네트워크 더빙 치과의 바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그 레드오션으로 좀 전락한 측면이 있다. 참 그 우리나라 치과계가 짧은 그 정말 발흥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임플란트의 그 정말 이제 한 방이 있었던 시대 3,400 뭐 비급여 좀 멘트가 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두고두고 얘기한 거는 이제 줄을 잘못 썼다는 거 ITI로 썼으면 ITI는 이제 한 방이 있었다. 좀 그냥 가격 탄력성도 있었고 근데 굳이 그 B사의 그 임플란트는 참 이제 와서 아주 좀 저의 임플란트 역사에서 참 비참한 말로를 가슴 아프네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없어요 지금.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경기도 치과에서의 치무의사를 역임했다고 하시고. 이제 경기도 치과에서 회무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당국대 죽전분원 설립과 용인시 치과의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경기도 내 학생 구강검진 수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함. 와우. 그리고 그 다음엔 바로 이제 총무이사를 하셨네요. 야, 총무이사는 뭐 넘버 투.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협회장 직선제, 소수 전문의제도 와 이거를 다 주장하면서 치과계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경기도 입회비 인하, 회비 감면, 젊은 회원을 위한 포용 정책 실천, 가맥스 성공적 개최,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등 해외 치과의사와의 국제적 교류를 위해 노력. 와 이거를 다 혼자. 정말 택시 타고 외곽선에서 택시 타고 전영찬 회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는 외곽선에서 얘기입니다. 택시 타고 캘리포니아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치무의사 때도 3년 하고 또 총무의사 3년 했는데 정말 전영찬 회장님 집행부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정말 모든 임원 이사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회장님도 제일 고생. 그리고 이제 토기 다 끝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나 이제 목 아파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아직 남았잖아 또. 미국 캘리포니아랑은 무슨 교류를? 저희가 국제위원회 또 위원이었잖아요. 우리 저 이원영 국제이사님이 필두로 해서 우리 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의사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작년에 올해 이제 이번 가맥스 때 그 임원진들이 회장 부회장 국제이사 방문하고 또 그분이 이제 국제이사가 그 제프 브루셔 분이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제프 브루셔 국제이사가 브로셔를 들고 왔나 보네요. 가맥스에서 이제 특강을 또 하게 됐죠.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잠깐만 제가 말 나온 김에 가맥스 얘기 나왔으니까 가맥스가 지금 내년에 이름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KDEX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K가 뭐의 약자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경기에 라고 이렇게 하는데 경기로 할 바에는 그냥 가맥스로 그냥 그러지 왜 가맥스로 하지? 코리아 이렇게 해서 KDEX 중의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코리아든 K든 KDEX 저는 그냥 그래요. 가맥스 그러면 전주 사람들은 다 가게 맥주로 알고 있어가지고. 요거 칠라 그래. 아니 왜냐면 고향이 아버님 갑오징어만. 최남섭 회장님도 원래 고향은 전주시라고 그러시던데 아버님 고향이가. 그냥 들리는 말로.
맞아, 이게 전주에 감액이 유명해. 이거 감액에 갑오징어 말린 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액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전주 사람들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그러니까 인심이 좋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귀찮게 계산하고 그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통으로 먹는 거. 통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걸리 집 가면 막걸리를 먹으면 안주를 공짜로 주잖아요.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냥 원래 술 병만 먹은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저도 그냥 들은 얘기긴 한데 룸사롱도 양주만 몇 병 먹었느냐만 계산하는 거야. 안주든 맥주는 다 공짜예요. 안주 무조건 다 공짜고, 그러니까 대신에 남자 셋이 가서 양주 2개를 먹었다. 그 쫌팽이. 대신에 남자 5이 가서 4병 먹었다고 혼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룸사롱에서는? 그 정도는까지는 괜찮지만 둘이 가서 1병 먹고 이런 건 아니면 그것만 먹으면 나머지는 모두 공짜. 똥팽이 소리 듣고 보면 되잖아. 근데 이제 가게 맥주는 이제 뭐냐면 전주가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 앞에 이게 보통 이렇게 평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술 많이 드시는 아저씨들은 또 술 사갖고 집에 가면 또 막 집에서 뭐 나가라 어쩌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술 사서 그냥 가게 앞에서 그냥 먹고 가지 뭐. 그 병 반품하러 오느니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오징어 사고, 뭐, 북어 사고, 이렇게 하는 거 먹다 보니까, 아이고, 북어 그렇게 날로 먹으면 되겠어. 내가 좀 꺼줄게. 이렇게 다 꺼주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북어만 먹어서 좀 맹숭맹숭하겠네. 뭐, 이게 초장이라도.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밖에 있던 그 의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맞아. 슈퍼가 그렇다니까. 슈퍼가 이상하게 그렇게. 어쨌든 뭐 이상은 우리 절대 업소에 가보신 적이 없는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말씀, 좋은 말씀. 다 들은 얘기예요, 다 들은 얘기죠? 절대 가시진 않고. 그때 최마담한테 들은 얘기예요. 계산할 때마다 들은 얘기예요. 저희 그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가맥스가 약간 명칭이 불리한 게, 이게 잘못 읽으면 게임 엑스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게임 좀 엑스포가 그렇긴 해요, 돼가지고. 진짜. 이게 여기 게임엑스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 어디서 해요? 이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들이 코엑스에 종종 와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게임 CD 어디서 줘요? 이런 소리. 그래서 경기도에 K자를 따느냐, 코리아에 K를 따느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면 되지.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우리 전임집행부에서는 그 코리아로 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는 뭐 잘. 그러면 이제 아니 경기도 그 치과 의사 협회에서 K자로 뭐 가는 거는 경기도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남이 굳이 시비 걸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경기도가 이제 아무래도 경기라는 그런 그 명칭보다는 아니면 뭐 중국에도 저기 뭐 우리 덴탈 엑스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상하이도 있고 뭐 북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브랜드를 키우자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거 원래 아이디어는 이 또 나오는데, 신흥 사장님의 어떤 또 조언에 입각하여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 명칭을 극복하면서 또 이렇게 좀 가보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저희가 과거에 집행부 할 때 생각한 거는 좀 이제 지부별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학술 대회를 가급적 어떻게 우리 지부는 이제 좀 학술에 집중하고 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체와 손을 잡아서, 사실 이게 다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치과의사 돈 아니에요. 시덱스 가맥스에서 뭐 흑자를 본들 그게 다 판촉 비용, 홍보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지. 또 이런 부분들 해결하지 못한 게 또 2013년 FDI 무산에 또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가맥스를 극복하는. 그럼 만약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시덱스나 뭐 그 K덱스나 이래서 뭐 경년 정도로 이렇게 경기도가 한번 주최하고 이렇게 뭐 서울이 한번 주최하고 해서 이렇게 매년 하는 것도 업체도 부담이고 결국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체도 부담이고 회원도 부담이고. 업체는 뭐 우리 돈 빼먹고 사는 사람이지 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회비 많이 걷어서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부의 어떤 이윤이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부 집행부들은 좋아하겠지 모르겠지만, 정말 뜻이 있는 어떤 협회장이나 임원이라면 이런 부분을 비록 욕을 먹고 표의 손해를 보더라도
소신 있게 나서서 정리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그러면 그 근데 이거 다 남긴 남아요? 전시회? 무슨 뭐. 가맥스하고 네, 시덱스는 왜냐하면 남지. 그 부스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그 업체들 엄청나게 이제 막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욱 원장님 의견은 여러 가지 학술대를 통폐합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고. 전시를 통폐합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지부는 아무래도 본연의 어떤 교육, 학술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또 역할 분담이 적절한 역할 분담, 협조.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매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진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그리고 이제 같긴 해요. 가맥스라는 이름은 저희가 그 전주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맥주 마시고 저희는 다 맥주 한 잔씩 들고 갑오징어라. 갑오징어라. 그래서 저 새로운 크라문입니다. 갑오징어 씹어보십시오. 이렇게 다 해서 저희 초장 만들고 오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다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소개가 남았어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치무이사, 총무이사 하시고 이 정도 했으면 6년 했습니다. 치무이사, 총무이사 하면 또 욕심이 좀 날만한데 더 욕심 뭐 이렇게 욕심이 없으세요? 왜냐면 이권 이런 게 별로 연연 안 했으니까. 치과의사회 해무를 좀 담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이 일을 회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권 때문이 아니라 김우호 원장님 같으신 분은 그러겠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우리 양영환 회장님 때 거의 집행부 막내로 제가 이사로 들어갔고 경기도요? 예. 회무를 시작했고 우리 전영찬 회장님 때 연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무이사라는 중책을 참 대가 없이 잘 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륜이 좀 약하고 그런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어디 누가 얘기도 없어서 총무이사 정도 하면 이렇게 뭐 여기 경기도도 바이스나 이런 게 있나요? 경기도는 없나? 없죠. 회장만 뽑죠. 그렇죠. 제 선거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경기도가. 경기도도 지금 이제 뭐 우리 좀 현 회장님 공약에 의거해서 이제 차기를 이제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그 특위가 구성이 돼서 적절한 이제 정관 개정을 위한 또 울산하고 인천이 이제 직선제거든요. 울산하고 인천. 그래서 이제 제가 취업에 정책연구소에 있을 때 선거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썼거든요. 지금 폐기됐다는 거. 예.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걸 쭉 정리해갖고 미국, 일본 사례하고 이제 지부 거를 해서 썼는데 울산에 이제 직선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썼더니 인천지부에서 전화 오셔가지고 울산이 아니라 인천이 처음 했는데 울산 했다고 이 인천지부의 자랑인데 직선제라는 게 프라이드고 그건데 했다고 해서 막 혼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해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막 그랬더니 싹 다 다시 찍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지부에서 딱 그렇게 되면 울산 지부 선생님들 그때 선거제도 토론을 하는데 정말 당당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다 하는 게 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규모로 따지면 인천 지부가 더 울산 지부보다 규모가 큰데 그렇죠. 먼저 그런데도 결의를 하셔서 결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추동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뭐 어쨌든 아쉬움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우 대의원이시잖아요 이제. 예, 제가 의정부 대의원이고 치과의사. 지금 현재 또 직선제 추진 특위의 또 위원으로 또 그래요?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또 있어? 또 어디? 그건 없습니다. 거긴 안 여기 안 적었는데. 적었어요? 그래도 지금 현 우리 경기도 정진 회장님 공약도 직선제고 또 지금 현임 정진 회장님. 집행부에도 뭐 아주 단일하게 그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아주 원만한 그 단일안이 도출이 돼서 아마 경기도가 경기도 모범적으로 지금 아마 좀 이렇게 예. 쇄신하는 그런 회장님이-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내년 3월 대의원 총회를 목표로 최남수 회장님도 공약이 직선제였으니까 내년 봄에 이제 같이 올리시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경기도시니까 경기도는 그래도 처음으로 경기도 같이 큰 지부에서 여성 회장을 그렇죠. 지부 최초로 여성 회장이 아니라 회장님이신데 여성인 거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지부 최초로 이렇게 저는 이게 당선되셨습니다. 의미가 과소평가됐다고 예.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이게 배려나 이런 어떤 식으로 여성 담당 할당이 아니라 직접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당선된 대의원 거는 선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당선된 있는데 진짜. 조용히 넘어갔어.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싫어하세요 별로? 아니 언론에서 아니 우리 건치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크게 부각을 한 걸로 사회 해드려야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이, 좋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타 후보를 지지하실 거나. 그래도. 근데 뭐 지부 선거가 뭐 이게 원래 취업 선거랑 여기 취업 선거랑 엮여가지고 뭐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이번 경기도는 치열했더라니까. 4대 1이라고.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속에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그래서 2014년 2월에 의정부시 치과의사 회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야, 의정부시 치과의사. 근데요, 그 다음 문구가 죽여. 경기 북부의 모범분해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보수교육, 동호회, 친목활동 지원, 회원가족 해외여행, 회원 및 스텝 보험교육 등 회원을 위한 해무, 무료검진 및 치료의 진료봉사활동 등의 진력 중임. 와우. 이번에 그래서 의정부 회가 어디 갔다 오셨다고 들은 거예요? 요번에 10월 3, 4, 5일 이렇게 휴가 기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기 중에 2년 중에 한 번씩 회원 가족 단체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오키나와 또 관광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 잘 되고 그러면 훨씬 재밌다니까. 진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140개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는 치과들을 모아가지고 그럴 때 나머지 치과들 며칠 벌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잘 되는 치과만 보는 그치. 선배들하고 잘 되는 치과들 상위 50% 한번 쉬어주고 나머지 우리 없는 동안에 니들 못 보는 거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정도. 그러니까 이런 여행도 차별해서 상위 50%는 한 10박 11일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안 되는 쪽은 무슨 당일치기 갔다 제일 좋은 게 오키나와를 3박 4일로 갔다가 비행기 결항으로 끊어버려. 네.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회무를 차근차근 밟고 그다음에 지부의 이제 분회에서 회장이 되시고 굉장히 그리고 각종 학회 활동은 생략할게요. 너무 많아. 그리고 다 그리고 뭐 지역 그 회원들을 위한 뭐 보험 교육을 하신다고요? 지난 9월 달에 우리 또 여기 계시네요. 마침 우리 깜짝이야. 갑자기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김영삼 원장님을 모시고 9월 달에 저희가 그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보험 교육을 했는데 그 의정부 성모병원이 그냥 꽉 찼습니다. 그 2층 대강당이 우리 김영삼 원장님을 모시고 차제에 건강보험 전 영역을 5회 연속 그래서 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12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5회 연속 광고하는 5회 연속 우리 건강보험 세미나를 갖고 경기 북부 이제 의정부 양주 동주천 포천 갖고 또 인접 지역도 뭐 남양주 구리도 오시고 또 여기 고양 김포 파주도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오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정부시 치과의사회가 주최하지만 많이 오시면 그분들 유료예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깎아줍니다. 50% DC에서 25,000원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가 적자를 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삼 원장님한테 연자료를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좀 많이 등록 좀 하셨나요? 많이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한 8, 90명 등록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인접 지역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A석은 조기 매진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R석 아닌가요? S석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사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서울의 강북 지역도 받아라. 다 받아라. 강남도 받고 다 받아라. 수원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부산 어때? 부산도 다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강의실이 그냥 의자 갖다 놓고 200명 이상 꽉 채워서 5주 연속. 그래서 경기 북부의 그 건강보험 실력이 아주 그냥. 이게 전체가 5만원이 아니고 5주에 5만원인 거죠? 그렇죠. 5주에 5만원. 그러면 이게 저렴하게. 김홍삼 원장 또 이렇게 돈도 안 받고 그러는 거야? 무료 주차에 김밥, 샌드위치, 음료 제공, 커피, 녹차까지. 오로지 건강보험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거의 돈은 아니고. 그럼. 이거는 거의 그냥 거저입니다. 자기가 주차하고 자기가 먹고 가는. 좀 해봐. 네, 많이 좀, 전국적으로 많이 좀 와주세요. 네. 의정부로 모입시다, 여러분. 네. 자, 발언권 없고 발언해요. 자, 그 다음에 2014년 3월에, 이건 좀 뼈 아프다. 경기도 치과의사회장 및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연달아 폐암. 이게 아까 임플란트 때부터 줄을 잘 못 쓰네. 근데 본인은 좀 확실히 될 거라고 믿으셔가지고 폐닥터를 미리 뽑아놓으셨다고.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빠질 줄 알고 페이닥터 뽑았다가 아주 그냥 한가하게 둘이 진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련 기관 됐어요. 수련 기관. 완전히 수련 기관. 그러시구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돼서 아쉽겠다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선거에 뛰어들 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일도 없이 뛰어들었어요? 저도 아쉽지만 안 되신 분들이 더 아쉽죠. 저보다 트라우마 2배. 내가 생각 건데 그분들은 낚였을 것 같아. 옆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그런 면도 있죠. 아닙니다. 두 분은 잘 지내시고 계시고요. 요즘 많이 내외상을 잘 치유하셔가지고 요즘 조금 조금 회복 중입니다. 아니 내가 요거를 지금 봤는데 보니까 지금 정진 회장님하고 사이 안 좋겠네. 안 좋아요? 좋진 않아요. 목소리 적어지는데. 에이, 그런 소인배가 아니세요. 또 우리 또 아니죠. 정진 회장님 또 그런 스타일 아니고 김우 원장님도 그런 스타일 아니고. 둘 다 쿨한 분이 그거 안 쳐.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꽁한 지금 스타일. 전 집행부하고 지금 그 취업 집행부가 그렇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아우. 난 그런 스타일이야. 난 꽁한 스타일이야. 나는. 난 또. 근데 그 말 안 해도 알죠 그걸.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 싫어. 난 뒤끝 있는 게 좋아. 왜 사람이 어떻게 뒤끝이 없어? 마음에 담아둬야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부 및 협회장 직선제, 소수 전문의 제도, 협회 개혁을 위한 범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거죠. 이걸 이력서에 보내신 거예요. 이력서에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지와 상업지만 존재하는 직각의 현실에서 언론 개혁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2014년 10월 13일 창간하는 직가회사가 직접 만드는 직각의 정론지인 직가회사 신문의 성공을 위해 창간 발기 및 필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괜찮은데요? 야. 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오늘 지금 처음 봤습니다. 오늘 창간호를 봤는데 잘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쪽 신문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렇게 적을 만들고 가면 안 되니까 좀 사회 융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들이 아예 쟤네는 이게 바른 언론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치과에 신문 시장 뻔한데 거기 또 하나 생기니까 기분 나쁘지. 동네 치과 하나 더 들었는데 뭐 좋겠어. 아니 근데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이제 기관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회비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 협회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회비 내는 치과위생사원들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광고도 몇 없고 회원들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내용들이 이제 알차고 괜찮고 내용들인데 어떤 치과의사 협회 이런 기관지들 이렇게 보면 한 70면이면 50면이 광고고 아니 왜 회비들을 걷어가지고 전단지를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보면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기관지가 기관지로서의 역할이 또 좀 보면 치과계는 너무 이렇게 기관지가 언론이기도 하고 모든 것까지 다 독점하고 있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회비로 운영되는 우리 기관지는 회비로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지 역할을 광고를 하고, 받지 말고 광고 안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기관지로서 충실을 하고 언론은 언론으로서 충실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른 언론이 있고 언론의 눈치를 보고 하는 집행부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일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꼭 그것만 목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개인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신문을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정권 교체가 되면 또 이제 그러면 뭐 그만둘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근데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치과의사 신문 저게 제가 어제 저는 좀 일찍 받아가지고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진짜로 보려고 탔거든요. 모두가 나만 봐요.
신문 이름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김영삼 원장이 개콘에도 나오고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모두 다 알아보자. 눈에 딱 띈다고. 스타일이 딱 외모가 눈에 딱 띄는 스타일이 완전 정 스타일이야. 진짜. 그래서 저 신문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치과 원장실에서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그런 신문 뭉텅이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갖고 나와서 이 치과 의사 신문은 이게 치과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출퇴근길에도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 알찬 내용들 이런 거 필진으로도 참여하세요. 아니 희망사항입니다. 야, 이게 필진 아니었어? 야, 빌치는 아니고요. 발기는 맞아요? 발기는 확실한 거예요? 발기는 확실했어요? 여기 저 일면에 이름이 들어간 걸로 볼 때. 이게 발기냐? 발기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여기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에 후원 올라가 있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소개하는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좀 한가해졌다 그랬잖아요. 페이닥터까지 뽑아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요새 어떠세요? 이게 요새 이제 경기도 치과의사회나 치과의사 협회나 이렇게 보면 아니 오히려 제가 우리 분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 또는 후배들 또 이 민생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중앙에 제가 뭐 지금 무슨 집행부나 뭐 이런 소식은 제가 잘 모르고 오히려 지금 우리 지금 젊은 후배들이 저도 페이닥터 뽑았는데 참 개업할 자리도 없고 개업할 뭐 비용도 없고 상당히 우울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치과계가 계속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좀 전향적으로 조금 여건이 되시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주니어 뭐 함께 가는 동행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여건이 되는 분들이 전향적으로 이런 우리 후배들을 같이 진료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제 검증되면 뭐 그 무슨 어소시에이티드 닥터라든지 이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뭐 이렇게 또 인연이 평생 인연이 되면 또 잘 또 인수인계 양도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볼 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내년 3월 달이 되면 의료기사법 시행 유예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 보조 인력 문제, 특히 치과 위생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치과계 문제로 대두될 거가 지금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는 원장님들이 교정이나 보철, 임플란트 고부가 가치에 집중하니까 고년차 위생사가 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업무 보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위생사 역할이 명시가 안 됐고 위생사가 어떤 건강보험이나 이런 분야에서 자기가 이제 창출하는 영역도 적었기 때문에 그런 뭐 기피하는 그런 이제 뭐 또 유부녀 뭐 위생사 이런 거 기피하고 뭐 불이 좋은 1년에서 5년 차 이내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반성하고 제가 외국을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매기념 맺고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치과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의사도 근무하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위생사가 근무하면서 그 공백을 많이 메꾸고 있거든. 특히 또 여성 인력들, 특히 이제 결혼, 이나 출산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내년도에 다가올 그런 혼란을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치전원이나 치과대학 졸업생들 또는 그런, 파트타임으로 어떤, 경력자 위생사들을 경력 단절된 위생사를 어떤 재발굴한다든지 재교육해서 어떤 고용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스케일링 급여가 돼서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명만 스케일링하면 25일 근무하면 50명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한 그 액수가 됩니다. 4,500 이상 됩니다. 연일에 스케일링만 한다 치더라도. 그리고 또 인력이 또 위생사 인력이 또 실런트에 집중하고 이러면 상당한 지금 뭐 우리 소아 전문 치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인적인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아까 얘기한 우리 치전원이나 아니면 우리 치과대학 졸업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진정한 아까 뭐 이런 뭐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선배는 정말 어려운 후배 개원이를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전체 치과계에 우리가 파일을 넓히면서 또 우리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이제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좀 전향적으로 저는 요번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후배들 그다음에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인력 개발과 고용 확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전향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쪽에서도 우리 김 선생님이 좀 유명하신데 턱관절 분야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건강보험 그쪽 턱관절 하시는 구강내과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도 이 파라벤처럼 이게 좀 파가 갈려요. 그러니까 턱관절은 진짜 전문가들이 내과 수련한 사람이나 이렇게 소수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김 선생님처럼 야, 너 뭐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하느니 저 성대모사 한 건 아니고요. 흉내가 아니다. 예. 그 정형외과 한의사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하느니 그래도 치과 의사가 배워서 하는 게 걔네들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확대 보급해서 우리 치과로 파이로 만들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혹시? 네. 최근에 어쨌든 임플란트 호황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 치과계 내부에 건강보험을 되돌아보는 어떤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소외된 진료 영역이었던 구강내과 영역이 엄격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치과의 메이저는 아니지만 마이너하지만 어떤 정당한 진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상당히 등한시됐던 거죠. 등한시됐던 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뭐 임박한 전문의 시대에서 당연히 전문의가 진료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고 또 일반의가 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역할 분담 속에서 특히 아까 얘기하면 상당수 환자가 이미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 고유한 턱관절 장애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일반 치과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근데 이게 선언적으로 지금 뭐 물리치료 인증 기간을 넓혀가지고 뭐 보험 청구액을 다소 증액시키는 수준에서는 안 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반적인 구강내과 환자를 볼 수 있게끔 턱관절 장애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실기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좀 더 섬세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더 이상 이제 집체적인 수준의 이런 뭐 진단 치료 보험 청구 교육은 이제는 지양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인증기관을 취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그럼 그 취득한 사람이 실제 고기를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주어줘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뭐 손에 고기, 물고기만 이렇게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눠줄 것도 없는데 솔직히. 본인이 직접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저희도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지금 노력하고 있듯이 좀 더 심화 교육, 일반 교육 말고 집체적 뭐 이론 교육이 아니라 소수에 대해서 뭐 30명 이런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뭐 측도학장애 분석 검사라든지 또 교합 장치의 장착과 조정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 측도학 관절 자극요법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좀 더 또 보톡스 주사요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심화 교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더 일반의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턱관절은 치과에서라는 정말 과거에 우리 전영차 회장님 집행부에서 저 경기도 버스에 이 광역버스에 턱관절은 치과에서라는 저희가 광고를 붙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검토했다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턱관절은 치과에서라고 붙이고 버스 돌아다니고 대국민 홍보했는데 정작 치과에서는 안 봅니다. 가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일체 그런 홍보를 중단하고 저희가 이 연수회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지성인 이미지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1단계의 어떤 집체적인 어떤 뭐 이론 교육, 뭐 진단 치료 보험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고 아마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내년도부터 아마 관련 학회하고 연대해서 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심화 교육으로 가서 우리 회원들한테 실익이 있고 또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실기 교육에 집중해가지고 좀 더 이제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현임 집행부에서는 우리 회관에 적절한 공간을 그 교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교육을 단 이제 좀 소정의 비용은 유료로, 왜냐면 이제 교합장치 제작 비용이라든지 뭐 보톡스 보니까 저 보툴렉신 이런 거 저 오스템에서 유통하는데 이번에도 많이 사니까 5만 원인데 많이 사니까 3만 원. 이번에 그 가맥스 때 쿠폰 3만 원 쿠폰 히트 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고 줄 서면 한 병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의과랑 영역 분쟁도 심한데 치료 목적에 이갈이 교근비대 보톡스 좋아요. 스프린트 끼고 보톡스 전혀 소송당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셔서 정말 전 99.9%의 치과의사가 100%의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그날까지 우리 경기도의 실기 교육은 쭉 계속됩니다. 네. 뭐 여기서 끊는다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구강내과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안면 통증과 정도나 뭐 안면 통증 구강내과죠. 현재 명칭이 대한 안면 통증 구강내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식. 명칭이. 저기 명칭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안면 통증 구강내과. 그렇죠. 지금 전문의 이름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드러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니, 일부러 홍보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모르는 척, 아는 척. 그러셨을까 봤었는데. 아니, 몰라요. 우리 그런 건 또 깔끔하게 인정하는 스타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어째 외모로 캐스팅된 거지, 내용으로 캐스팅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윤은미 기자, 부터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녹음을 지금 2시간 넘게 했지만 우리 편집하시는 문세기 원장님 다 드러내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드러내고 나면 1시간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만 한마디씩. 김우 원장님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같이 나오게 돼서 화제의 인물과 같이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욱 회장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맥도 넓으시고 인기도 많으시고 정보 통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김욱 이사님이 주시는 정보는 꼭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고 나서 제가 김우 이사님이 저한테는 전화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항상 저희 강민원 기자님한테 전화해 주시고 담당은 전데 그래가지고 한번 강민원 기자님한테 큰일 났다. 이건 대박 사건이다. 저희한테만 특별히 소스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소스가 전부 치과의사 신문으로 갈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소스를 주신 적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 이제 경치시니까 경기도 광주시에 유땡 치과가 엄청난 규모로 들어서려고 한다. 이거를 빨리 보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다 작성을 해놓고 이제 경기도 광주분의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라도 광주.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경상도 쪽에도 하나 생기려고 하고 이렇게 돼서 제가 기사를 완전히 다 엎고 새로 썼어요.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 유땡치과가 지방을 점령하려고 한다 기사를 새로 썼는데 이제 저야 기사 좀 새로 쓰고 다시 제 전라도 광주 회장님하고 통화 좀 하고 하면 되는데 경기도 광주분의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언제나 열성적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소스 많이 주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시고 의정부까지 갔을 때도 그때도 이제 밤 늦게까지 유일하게 기자들 붙잡고 한잔 하시면서 소스 주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이제 경기도에서 잘 못 뵀는데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칭찬하신 건가요? 아니, 좋게 봤는데. 제 트레이드 멘트 나옵니다. 좋게 봤는데. 윤 기자님, 건치신문의 명석 윤 기자님 좋게 봤는데.
네. 윤 기자님 좋게 봤는데. 김우 원장님 마무리 멘트가 윤 기자님 좋게 봤는데 점점점. 오늘 저는 김우 원장님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특히 이력서에 정성 들여서 적어주셨는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짧게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집행부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일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쨌든 치과계에는 이렇게 좀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향이나 좀 이제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좀 많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김욱 원장님, 사실 저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뭐 사회생활 많이 안 했지만 좋은 생각을 갖고만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실천하는 생각이어야 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김욱 쌤을 실천하는 지성이다. 저 혼자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 김철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열정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정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도 능력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우리 김욱쌤한테 정말 잘 맞는 말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치과계에 보여주셨던 열정만큼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우리 윤은매 기자나 김욱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